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통섭과 융합적 사고를 맡은 최태연 교수입니다. 저는 기독교 학부의 기독교 철학 전공 교수고요. 지금 신학과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 과목은 교양 과목인데 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전공 학문이 아니라 여러 전공들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초로서 하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조금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원래 이 애매하다는 것이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그 애매함을 잘 사용해서 뭔가 생산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1교시에는 이 수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 소개를 하고요. 2교시에는 융합의 의미에 대해서, 융합과 통섭의 그 개념,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특강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면 강의를 원래 이렇게 여러분 반을 나누어서 격주로 만나면서 대면 강의와 사이버 강의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심각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볼 때 정말 심각해지고 있어요. 오늘 4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감염자가 이대로 가면 진짜 3차로 격상이 되면 정말 우리 모든 생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회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아마 어려움이 올 거예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여러분 마스크도 좀 힘들겠지만 꼭 KF94 마스크로서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젊어서 크게 치명적인 어떤 그 병 때문에 뭐 사망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 폐나 이런 데 상당히 손상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이 감염되면 그 주위 분들, 여러분 부모님이나 노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그 조심을 지금 해서 한 달만 잘 우리가 해보면 또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먼저 첫 1교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 과목이 추구하는 역량이 있는데, 창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인식,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창의 융합적 사고가 점수의 반영이 80%가 되고요. 문제인식이 2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 융합적 사고가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중간평가하고 기말평가에 고루고루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요소를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교과목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과목의 개요와 특징. 통섭과 융합적 사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통섭, 창의성, 융합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관심과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목이다. 이를 위해 교수, 디자이너, 영화평론가, 기업인, 벤처 캐피탈리스트,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2분의 강연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점검하고 제시된 사례들을 이제 토론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이러한 융합적, 통섭적 사고 능력이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검토해 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제, 교재로는 이 책입니다. 제가, 우리, 백석통에도 얘기했지만, 이 창의 융합 콘서트라는 책이죠. 그래서 굉장히 내용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에요. 실제 사례를 많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럼 수업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통섭, 융합, 창의성의 핵심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우리도 이런 창의융합적 사고를 습득하고 그것을 우리의 직업이나 전공 직업 또 삶에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이 융합과 통섭이 사용돼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공이 보니까 우리 출석부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사회복지학부, 관광학부, 경찰학부, 사범학부, 디자인영상학부, 어문학부, 기독교학부, 그 다음에 소수는 ICT, 스포츠과학, 문화예술학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전공이 어문학부에서 영문학이나 뭐 영어학이나 또는 중국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떤 직업에 따라서 중국어에 더하기 다른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학을 배운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예를 들면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서 일하면 좋겠죠. 이런 식이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이제 관광학부 학생이라면 관광이나 호텔 이런 또 항공 운항 이런 쪽에서 종사하더라도 또 업종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요즘같이 힘들어지면 이 팬데믹 때문에 다른 쪽의 업종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2개 정도의 어떤 전공,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갖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를 잘 융합해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변호사가 되려면 여러분 요즘 법학대학원을 나오고 로스쿨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도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의사를 하고 나서 의사 시험도 보고 둘 다 어려운데 그 다음에 또 변호사가 돼서 의학 전문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의료 전문 변호사. 이런 게 이제 융합의 사례죠. 매우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죠. 두 가지 다 이렇게 자격을 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학문이 요즘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융합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융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찰이나 교사나 공무원이 된다 그래요. 그럼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죠. 열심히 교사 생활 잘하면 되고 경찰이나 공무원 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가정생활하고 분리되지 않아요. 결국은 너무 자기 직업만 충실하다 보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그게 자기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인데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나오네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아내를 만났어요.
정말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유학생활도 같이 하고 독일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60이 다 되어서 이제 자녀들 다 졸업하고 이제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4년 반 전에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너무 학교 일 하느라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폐가 나빠진 건데요. 폐암이 생긴 건데 사시가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벌써 발견하니까 사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0개월을 투병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학교 일만 열심히 하고 제 전공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내가 병든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만 잘한다고 자기 열심히 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생활 잘한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자기 가족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가족들이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융합하는 것이, 이것도 일종의 융합이죠. 가정생활과 그 다음에 자기 직업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하나의 융합이죠. 삶의 융합이죠.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 좀 배우려고, 이거는 뭐 학교 이 과제에는 안 나와요. 제가 살아보면서 생활인으로서 느낀 거죠. 이런 하여튼 외골수,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이 과목에서는 피해야 할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 하나는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2가지 차원 또는 뭐 3가지도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조화시키고 조화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사고방식, 융합적 사고방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과 한과 읽어가면서 13주 동안 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책을 좀 구입하시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읽고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15주 강의 순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성적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1, 2교시 개론적인 소개를 하고요. 이제 다음 과부터 통섭과 융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예를 드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 중간에 어떤 영상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를 13과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책이 액트로 되어 있어요. 액트 1부터 액트 12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씩 하면은 한 학기 끝나고 15주차에 이제 기말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중간 과제는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저는 매주 과제를 냈어요. 여러분이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주 내가 질문을 내고 여러분이 책을 읽고 답을 써서 매주 과제에다 올리는 거죠. 근데 너무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나중에 채점을 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매주, 여러분이 지금 50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이 딱 50명이에요. 그런데 그 50명 것을 열 몇 개씩 이렇게 보고 점수를 매기려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성을 찾고 중간 과제 한번 하고 기말 시험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과제는 8주차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공통 수업 계획서라서 안 나오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백석톡에 분명히 써서 드릴게요. 언제 과제를 내는가. 8주 차에 이제 과제를 내는데 A4 3매 정도로 나의 삶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또는 나의 삶에서 어떤 융합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종류죠. 어떤 직업이나 전공을 융합해서 어떤 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자기 삶에서 중요한 두 영역, 나는 가족과는 이렇게 지내면서 또 내 직업이나 전공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조화롭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나는 취미 생활과 직업 생활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조화롭게 연결해서 융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내게 중요한 융합의 방식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획해서 써서 낼 겁니다. 구체적인 목차는 제가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중간 성적이고요. 중간 과제. 그 다음에 15주차에 기말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동영상 강의의 문제가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과제는 하고 내용은 이해하는데 피드백이나 상호 소통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라서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 그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동영상 강의로 합니다. 그래요. 그 대신에 백석톡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제 한 주 한 주 제 강의를 듣고 또 제가 질문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걸 토론이라고 합시다.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백석톡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강의가 끝난 후에 서로 이렇게 글을 올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가산점을 드리겠어요. 0.1점이라든지 이렇게 봐서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의사를 백석톡에 쓴 사람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해서 제가 중간 성적과 기말 성적을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산점이 몇 점 안 된다 할지라도 사실 나중에 성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A하고 B뿔하고 차이가 정말 1점 차이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이렇게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되고 참여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또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고 저하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조금 더 심화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하겠습니다. 자, 성적은 세 가지입니다. 중간과제 A4 3매짜리, 그 다음에 기말시험, 그리고 백석톡을 이용한 강의 후에 여러분의 질의응답, 또 토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더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네요. 하여간 이 책을 구하시고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학교 서점에서 주문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요. 1교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